지금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했어요. 애들하고 대화되세요? 남편하고 대화되세요? 애들하고 대화돼요. 저학년일수록 남편하고 대화 안 돼요? 대화 안 돼요? 그 남편이니까. 왜? 아이들은 아직 독립적인 생각 체계를 갖고 있지 않고 성인이 되어가고 청소년기가 됐을 때 드디어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청소년기예요. 그럼 이 청소년기가 들어가면 청소년기 지금 몇 살 때부터 사춘기 들어가죠?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는 사춘기가 들어갑니다. 내년에는 3학년으로 내려갈 거예요. 왠지 아세요?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간의 생물학적인 빠른 성장이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 사실 제 또래거든요. 제 또래다 보니까 저희 때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말하는 초경이라든 게 몇 살에 했었는지 혹시 아세요? 빠른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했고요. 그리고 느린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간 애들까지 있었어요. 여자아이들이. 그 정도로 중학교, 고등학교가 이때가 드디어 청소년기, 사춘기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연령대가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됐다는 거예요. 그럼 초등학교 4학년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? 그만큼 생물학적인 그 성장도 빨라졌지만 생물학적인 성장이 빨라졌다는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이 뇌가 청소년기에서는 재구성이 돼요. 재구성이 된다는 얘기는 이 청소년기의 뇌가 아예 되게 빠르게 바뀌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썼었던 초등학교 저학년 이전에 썼었던 뇌하고 이 초등학교 4학년 이후의 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은요 아직 생각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. 왜?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하란 대로 하는 게 편하다는 걸 알고요. 그래도 조금씩 주장은 있어요. 엄마 말 이상해 그거. 아까 했던 말하고 달라? 그럼 내가 막 우기다가 어머 내가 그랬니? 그러면서 수긍해야 되고 그렇잖아요.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딱 지나고 나면 뇌가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중뇌가 막 바뀌기 시작해요. 이 중뇌가 뭐냐면 감정뇌거든요. 중뇌가 바뀌면 그 청소년기에 되게 우리가 항상 반드시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어머니들도 계실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는 아이가 청소년기에 하는 그 경험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 경험으로 평생 살아요. 이 아이의 뇌가 경험을 한 거를 갖고 평생 기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청소년기예요. 다시 말하면 청소년기에는 뇌가 다시 재구성이 되는데 재구성이 될 때 경험하지 못한 것을 죽을 때까지 경험해요? 못 경험해요? 못 경험한다는 얘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막 뭔가를 만들어 뜨거울 때 그렇게 만들면 무엇을 만들든지 만들 수 있죠. 근데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 그거 바꿀 수 있어요? 없어요? 바꿀 수 없어요. 청소년기에 들어가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의 뇌가 플라스틱이 말랑말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이에요.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무엇이든지 많은 경험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때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죽을 때까지 경험 못해요. 딱딱해진단 말이에요. 청소년기가 끝나고 나면. 그래서 그 청소년기가 되면 이 딱딱해지기 전에 이 아이들은 물그릇에서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저쪽 토기그릇에다가 들어갔다 나오고 흙에서 이렇게 누워있다 나오기도 하고 어디가 나한테 맞는 것인지 다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나한테 제일 좋더라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 이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하는 시기예요.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청소년기에 공부만 하잖아요.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? 안 되죠. 모르겠죠. 청소년기에 공부만 하신 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죠. 그러면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도 가고 다 갈 거예요. 공부만 한다면. 왜? 그 능력만 있으니까. 근데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뭐냐면 다른 능력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만 하는 능력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로 커지겠죠. 근데 결국은 합격하면 뭐 하겠어요? 합격해가지고 대기업 들어가고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되고 합격해가지고 의사 되면 뭐 하겠어요? 그 다음부터 뭐예요?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회생활은 인간관계예요.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 애가
그 뭐라고 하죠? 애가 좀 친구들하고 좀 안 놀았으면 좋겠어요.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.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아이들은 힘든 일 안 겪었어요.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목표는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.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,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,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방법을 알려주는 나이예요.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그 방법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. 특히 이 초등학교 수준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4살 때부터 아이들은 거짓말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근데 8살이 되면 이게 심리학적인 결과예요. 8살이 되면 성인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거짓말을 합니다. 8살이 되기 전에 아이들의 거짓말 싹 잡아놓지 못하면 8살 이후부터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잘 속일 수 있는 아이로 큰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냐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여겨서 아이들하고 이제 규칙과 그 정직성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이들을 키웠었어요. 그래서 규칙과 정직성, 이 규칙과 정직성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. 너 TV 많이 보고 그 이런 스마트폰 많이 보면 이 뇌가 불균형하게 자라.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. 왼쪽 뇌는 그 방송이나 이런 스마트폰이나 게임 많이 하면 그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. 뭐 거기서 뇌 자라는 무슨 게임 뭐 네이버 주니어 뭐 이런 거 다 개뻥이에요. 그거 해봤자 다 의미 없어요. 그래서 그걸로 막 하잖아요.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. 우뇌는 자라는데 자네가 안 자라. 애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. 근데 아이가 기억할까요? 안 할까요? 까먹은 것 같죠? 기억해요. 가끔 상기를 시켜주면 애들이 다 기억해요. 가끔 상기를 해줘야 돼요. 청소년기 시절에는 매일 상기를 시켜줘야 되고요. 그래서 그 전에는 가끔 상기만 시켜줘도 애들은 기억을 해요. 왜 청소년기에는 매일 상기 시켜줘야 돼요? 어제 아이의 뇌와 오늘의 아이의 뇌가 다르기 때문에. 어제 얘하고 오늘의 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달라요.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 시절 때 기억 안 나시죠? 기억 안 날 거예요. 왜냐면 뇌가 계속 변하니까 우리 청소년기 시절 기억 안 나야 정상이에요.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에피소드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희 아버지가 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운전을 해서 차로 데려다 주신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아버지가 데려다 줄 때마다 엄청 잔소리를 했었는데 그 잔소리 중에 하나가 남자 조심해야 된다. 남자는 아빠도 남자에서 하는데 남자랑 어두운 곳에 가면 안 된다. 막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또 뭘 그런 거 얘기해. 그러고 탁 내렸는데 어느 날 문득 딱 생각이 든 거예요. 아버지가 이 얘기를 제가 대학생 때만 얘기했을까요? 청소년기 내내 얘기했겠죠. 근데 청소년기 때 얘기한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났던 거예요.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매일 얘기하고 매일 씨름하셔야 될 거예요. 그렇다고 화내지 마십시오. 걔네는 지금 지 의지대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옳고 그름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, 판단할 수 있는 능력, 이런 것들 옆에서 계속 길러주고 알려줘야지 얘네를 판단하겠죠. 그리고 스스로 목표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죠. 그쵸? 엄마가 목표를 설정을 해주면 이 아이들은 그 능력이 생겨요, 안 생겨요? 안 생겨요. 그래서 정말 잘 키운 그 교수님 딸내미들 옆에 주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 너무 잘 키우셨어요. 그러면 야 청소년기 시절에 애들이 얼마나 지가 하고 싶은 게 맨날 바뀌는지 알아? 막 이래요. 얼마나 바뀌었어요? 물어봤더니 오늘은 무슨 가수 한다더니 내일은 무슨 탤런트 한다고 하고 내일 모레 파일럿을 한다고 하고 내일 모레 그 다음엔 뭘 한다고 하고 맨날 바뀐대요. 그러면 엄마가 한 역할 딱 하나래요. 그거를 하려면 계획서를 써와. 지원해줄게. 계획서를 쓰는 사이에 바뀐대요 또. 그래서 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는 거면 걔 운명이에요. 걔 직업이에요.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계획을 해와. 그러면 계획서 써가지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겁니다.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? 제일 위험한 거. 그런 것도 봤어요. 애가 밥을 먹고 물을 먹으려면 지가 떠먹어야 되잖아요. 그쵸? 지가 떠먹어야 되는데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물을 이렇게 딱 엄마한테 밀잖아요. 탁탁 치잖아요. 그럼 엄마가 물을 따라줘요.
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갖고 이렇게 탁탁 치고 이렇게 물 하길래 어머 너는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도 엄마가 따라주는 물 먹니? 앞에 정수기 있잖아. 네가 따라 먹어. 근데 이 말을 알아듣는 부모면 아이들을 계속 그런 관점을 생각하겠지만 그 말을 비꼬는 걸로 알아들으시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저같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왜 그게 중요한지를 알아요. 왜? 물 하나 떠먹는 것도 지가 할 줄 알아야 다른 것도 지가 스스로 할 줄 알거든요. 그게 독립성의 기본이에요. 지 책상을 자기가 치울 줄 알아야 나중에 지 인생에서의 관계 정리도 지가 스스로 하는 거지 엄마가 해준다고 되지 않아요. 청소 똑같아요.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 방을 안 치워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이 독립이 되고 정서도 독립이 돼야 돼요.